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. 무엇보다 피의자가 이웃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경찰에 접수됐는데도 우리 국가 시스템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.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슬픔.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기자분들께서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억장이 무너지는 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,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. 하지만 경찰도 보건소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. 아니, 취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. 정신질환자 중에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병이 있는 걸 자신도 모르니 치료도 받지 않죠. 또 진주 방화 살해범인 아닌 듯과 같이 과거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그만둔 환자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병세를 파악할 의무도 없고 알아도 강제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. 자신의 의사에 반해가지고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치료도 안 받고 결국 이런 식의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. 치료 명령 제도가 있지만 이는 이미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할 수 있을 뿐입니다. 지난 2016년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이 강남역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고, 지난해 12월에는 정신질환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병원에서 살해하는 등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2017년 발생한 살인사건 858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. 또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중 정신보건시설이나 재활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약 30%에 그쳤죠. 그러나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일 뿐 조현병 환자가 곧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조현병은 이제 뇌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관리하면 증상이 잘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인데, 오히려 조현병 환자를 미래의 범죄자라 낙인 찍는 순간 환자들은 더욱 자신의 병을 숨겨 증세는 악화되고 그만큼 또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지요.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을 감시감독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먼저 품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. 지역 공동체 베이스에서 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치료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부와 지역 공동체가 나설 때입니다.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.